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규 대표입니다. 자, 오늘 9월 5일 금요일, 오늘 이번 주 마무리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양지수 모두 보합권의 오전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 지수 상승폭을 좀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보게 되면 지수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강세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 ABL 바이오와 알테오젠이, 특히 ABL 바이오가 급등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상승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으로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드리는데, 오늘 얼마 전에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였는데 어마어마한 강세 흐름입니다. 오늘도 LNC 바이오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바이오가 바이오자가 들어간다고 다 바이오가 아니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좀 파생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현재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바이오주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도 섹터는 조선주가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요. 개별주 시장에서는 로봇주가 여전히 강세 흐름입니다. 뭐 지난달 말부터 한 2주간은 정말 이 두 섹터와 테마가 지수를 이끌고 있고 개별주 시장을 이끌고 있죠. 활발한 장세는 유지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섹터와 테마 내에서 같은 종목으로 이제 같은 종목이 아니고 같은 섹터와 같은 테마 내에서 비슷한 종목들끼리 순환매를 한다는 것. 보통은 섹터와 섹터가 이렇게 섹터 간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거나 테마 간의 순환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한 섹터 한 테마가 계속 강하고 그 안에서 이제 비슷한 종목들이잖아요. 그 종목들끼리 이제 돌고 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8월 고용 동향 보고서 나오고요. 박람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가 개최가 되고, 다음 주에 이제 북미 최대 재생에너지 전시회가 열리는데, 이 가전 전시회에서는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니고 오늘 오후에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열리게 될 거예요. 유럽 시간이니까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스마트 홈,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북미 최대 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그리고 ESS 이쪽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ESS 쪽이 2차 전지에서는 전기차가 팔리질 않다 보니까 ESS 쪽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ESS 쪽으로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 대응은 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를 확인하고 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관심 섹터와 관심 테마는 여전합니다. 바뀌질 않네요. 조선기자재, 피지컬 AI, 더군다나 AI 반도체까지 오늘 오전에 강세 흐름이 한번 나왔었는데, CXL이라는 새로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건데, 새로운 그 PC 안에서 서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고 이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새로운 이 메모리 안에서의 인터페이스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전기전자공학과를 나오지 않아서 명확한 어떠한 이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슬롯이 있죠. PCLE라고 하는데, 이 램이라든지 그래픽카드를 꼽는 이 슬롯을 얘기해요. 이 슬롯을 이제 이 슬롯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체가 있죠. 메인보드가 있죠. 램을 꽂아, 그래픽카드를 꽂아, CPU를 꽂아, 이렇게 꽂았는데, 입력장치, 처리장치, 출력장치가 있잖아요. 이들끼리 이렇게 순환을 해야 빠르게 데이터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슬롯이 이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혈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관이 확장되고 클수록 이제 혈류가 빨리 도는 것처럼 이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차세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CXL, HBM은 D램을 적층해서 D램의 이 처리 속도와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시킨 거라면, CXL은 이 안에서 내부 신호를 빠르게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I 반도체 오늘
강하긴 했어요. 근데 오전장 강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주 매매는요, 역대급이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매일매일 다른 종목들이에요. 겹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저의 특성상 저는 이제 종목을 매매할 때 볼 때 한 종목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추세적으로 계속 반복 매매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부분 이제 새로운 종목들로 수익이 많이 나죠. 새로운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한 달 전에 매매했던 걸 다시 끌어와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역시 어제 그제가 아니고 지금 새로운 거잖아요. 한 달 전 거니까. 그러니까 종목이 계속해서 뭐랄까 지금은 같은 섹터 내에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 로봇, 뭐 조선, 또 로봇, 수소, 원전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여기 조선 섹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종목이 계속 이 변화하는 건데, 이 섹터별 순환매가 아닌 섹터 내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수가 그렇게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도 섹터는 여전히 조선주고, 조선주 내에서 뭐 하나오션 오늘 블록딜 여파로 하락 중이죠.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 하나오션도 좀 봐야 됩니다. 블록딜이 그 하나 임팩트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1조 4천억 원 가량의 이 지분을 매각한 건데, 블록딜로. 이게 왜 매각했냐면 주가 많이 올라서 이제 먹튀하자 이게 아니고,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에 7조 원 가량을 더 투자해요. 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걸 유증으로 처리했다면 주가가 크게 무너졌겠죠. 근데 유증으로 처리를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근데 그런 구간들이 오더라도 이건 성장형입니다. 블록딜 자체도 성장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오션은 부정적인 이슈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블록딜 여파로 하락했는데 최근의 강세였죠. HJ중공업, STX 엔진, 이쪽이 이제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섹터 내에서 대장주 손바뀜이 좀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자, 개별주에서는 로봇주가 주도 섹터 역할을 여전히 유지 중. 역시 기존 대장주 뭐 로보티지라든지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이 아니고, 어제 그제 상승한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이나 현대무벡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 좀 더 민감한 물류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했습니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해don이 아닌 해당 섹터 테마가 강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섹터와 테마로 수급이 없다는, 그러니까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반도체가 좀 아쉬워요. AI 반도체가 아까 얘기드린 CXL을 그 중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돌면서 엑시콘이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만한데 상승이 나오다가 맙니다. 좀 더 강한 임팩트가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CXL 디램이라는 게 뭐 사실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연구 개발 중인 거기 때문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 텀이 있겠죠. 그 전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임팩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 말씀드린 이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 시장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정말 전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장세가 강세 종목이 더 강세를 보이거나 아예 새로운 종목이 오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오르던 게 계속 오르는 거고 새로운 게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꺾이던 종목이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종목이 오르니까 대응이 안 되고, 계속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오션을. 근데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제 중간중간 팔았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갖고 있는 게 계속 올라. 새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야수의 심장으로 정말 상승하는 종목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잡거나, 단기 테마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코닉 오토메이션, 현대무벡스, 이 눌림이 아니고 거의 뭐 번개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좀 매수해야 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근데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템포 조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도주를 매매하면서 최근 상승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수익이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엄청난 수익을 봤단 말이에요.
야, 지금 몇 번의 수익이 난 겁니까? 월화수목금인데 1, 2, 3, 4, 5, 6, 7, 8, 9, 10, 11 하루에 평균적으로 두 종목 이상 10%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거면 20%씩 수익을 봤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최근 상승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한 만큼 다음 상승을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라가는 거 너무 가파른 거 쫓아가면서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지금은 최근에 이제 주도주들에서 좀 쉬어가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상승을 저는 기대해 보자,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매매 리듬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은 매매 리듬을 지금 유지하고 있으셔야 되고, 유지가 좋은 매매 리듬이 안 온다고 한다면 제 영상을 집중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매매 리듬 유지하면서 다음 주에도 이 좋은 매매 리듬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할 겁니다. 종목별로 이제 특징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LNC 바이오, 제가 매매한 건 아닙니다. 제가 리딩한 건 아니고, LNC 바이오를 보면 요즘에 이제 이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피부 미용 의료 쪽으로 봐야 되는데, 스킨 부스터라고 피부 바로 밑에다가 약물을 직접 주입해서 피부 자체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이런 걸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데, 이 스킨 부스터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NNC 바이오 스킨 부스터인 엘라비의 리투오가 R2O5군요. 싱가포르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근데 이게 지금 품절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품절 사태.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LNC 바이오가 오늘 급등을 보였는데,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요. 뭐 추세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나간 결과의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매수하면 되잖아, 여기서 매수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금 이 표시한 구간 있죠? 이 표시한 구간이요, 여기는 두 달이 넘고 여긴 두 달이 넘는 기간이고요, 여기도 한 달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고 매수하고 나서 한참 기다리거나 분할 매수를 한 2, 3주 정도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응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스윙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하나하나 범위를 늘리다 보면 스윙 종목이 두세 개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종목이 압박감을 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대응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 하지만 보유하면서 수익은 볼 수 있죠. 애시당초 한 6월 달부터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보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뉴스 자체는 요 스킨부스터 엘라베 리투오에 대한 품절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종목들 요즘에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좋은 장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짧게 이 NNC 바이오 얘기를 끝내고 말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아직도 주도 섹터 주도 테마에 변화가 없어요. 한 2주 넘게 된 것 같은데, 주도 섹터의 경우에는 2주가 아니고 올해 내내죠. 얼마나 가는 겁니까? 지금 더블 이상 올랐어요. 더블이 뭐예요? 한 150% 올랐을 겁니다. 180% 올랐다 그러네요. 180%. HJ중공업. 지금 저랑 같이 매매하신 분들은 분명히 보유한 종목이에요. 4월 달에 매수해서 제가 장기로 보자 했는데, 이 정도면은 장기로 봤어도 이 정도 수익률이면 뭐 완전히 뽕 뽑았죠. 연일 강세입니다. 마스가 훈풍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조선주나 로봇주나 계속 상승하지만 새로운 이슈는 없어요. 새로운 이슈가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잡음 들어가는 거 아니죠? 확인을. 네. 자, 새로운 뉴스 없이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로봇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로봇 쪽이 계속 오릅니다. HJ중공업이 국내 1호 이제 방산 기업이다, 조선 방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 해군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밖에 얘기가 없어요. 제가 지금 HJ중공업은 목표가를 3만 원을 찍어놓고 있는데, 새로운 뉴스 없이 지금 3만 원 도달할 것 같거든요. 3만 원 도달하면 이건 미련 없이 일단 던지고, 다음에 한 2만 5천 원 이하, 2만 원 정도까지 내려면 그때 가서 다시 볼 겁니다. 왜냐? 이거 단기 상승폭이 너무 과해요. 굉장히 센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단기 상승폭이 굉장합니다. 5만원 이거 목표가인데 오늘도 사고팔에서 끝났죠. 5만원 이상까지 올라가면 미련 없이 던지고 이제 다음 종목이나 새로운 자리들을 볼 거예요. 새로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프로젝트가 그 프로젝트를 선언하고서 재료 소멸로 끝난 게 아니고, 자 프로젝트 합니다 끝 이게 아니고, 프로젝트 합니다 하고 자 빨리 오라고 해야 된다고 막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성과가 나올 거고, 그 성과는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많은 수혜를 볼 거예요. 이미 뭐 하나오션, 뭐 현대중공업 몇십 조짜리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한 현대임스가 지금 벌써 시총이 1조가 되는데 원래 이거 M&A 물건으로 매각 한 5천억 얘기 나오고 있었거든요. 2배가 됐습니다. M&A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미 지난해부터 실적이 굉장히 퀀덤 점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진행돼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조선주 계속해서 잘 보시고. 근데 뭐 뭐니 해도 오늘의 주도 테마가 가장 뭐 눈에 띄죠. 현대무백스 급등. 현대무백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이건 물류 쪽인데 쿠팡의 AI 퍼스트 선언 속에 최대 수혜주 급등. 근로자의 업무량이 감소하고 업무 시간이 단축되는 성과, 이게 바로 자동화 설비입니다. 용어를 까먹었는데 TXR 로보틱스에 나온 용어인데, 물류 자동화라는 게 뭐냐면요, 버티컬 루프라는 틸트 트레이라고 그러죠. 틸트 트레이. 그 공항에서 이제 그 우리 짐 가방이 나오는 그 벨트 있잖아요. 쭉 나와서 이게 툭툭툭툭툭 분배가 되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틸트 트레이,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진화해서 각종 이제 물류센터에서 쭉 이 벨트를 통해서 물건이 나오면서 무게 크기별로 분배를 해주는 이 시스템, 이거 원래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물류 자동화, 일종의 로봇 시스템입니다.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현대무백스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노란봉투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지금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들도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 오늘만 봐도 현대차에서 파업선언, 현대중공업에서 파업선언, 뭐 다 파업합니다.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다 파업을 해요. 더 달라고. 당연히 노동자의 권한을 요구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선 회사를 어쨌든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회사에 쌓여 있는 돈을, 그러니까 100을 벌어서 노동자가 50인데 100을 벌었어. 그래서 100을 똑같이 나눠주고 회사가 제로가 되면 회사가 사라지잖아요. 언제나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자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원가에 원재료에 대한 이런 구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을 항상 유보율로 쌓아놔야 되는데, 다 이제 분배를 해버리면 품앗이죠, 품앗이. 예. 그냥 기업이 아니고 자 자동차 만들러 갑시다 하고 자동차 만들면 끝, 사라져. 배 만들러 갑시다, 배 만들어서 끝, 사라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그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만들러 갑시다 만들고 끝, 상장 폐지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노란봉투법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서는 야 그러면 로봇을 쓰면 되잖아, 사람을 안 쓰면 되잖아 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자신들의 이제 입장에서 뭔가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그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항상 파국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해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더 이상 사람을 쓰지 않는 거야. 안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 하면 해외로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호재로 받아들이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봇이에요.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분배하는데 분배하다가 내가 이 팔을 다쳤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완전 원천 봉쇄하는 건 뭘까요?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건 사람을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씁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으로 물류 자동화, 여기서 로봇이 들어가는 거고요.
제조 현장에서는 이미 사람이 이렇게 제조를 할 때 로봇팔이 와서 보조 장치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사람을 배제하고 이제 로봇 자체로만 이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 쪽으로 다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무벡스도 요 쿠팡 AI 퍼스트 선언에서 최대 수혜주로 등극했다는 얘기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TXR 로보틱스가 오전 초반에 가장 강했어요. 그리고 상한가를 못 들어갔는데 역시나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죠. 세계 최초의 물류 로봇 상용화, 삼성 쿠팡에 공급한다. 지금 이거 나오게 되면 물류센터 쪽에서 근무하는 인력 자체가 크게 감축이 될 겁니다. 사실 이 로봇에 대해서 AI 시대에 대해서 이제 긍정론자가 빌 게이츠고 부정론자가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사람은 빈곤해질 것이다라는 거고, 빌 게이츠는 인간 대신 로봇이 일을 하면서 그 부를 인간과 나눌 것이다라는 긍정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밑도 끝도 없는 긍정론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거가 있어야죠. 빌 게이츠의 얘기대로 로봇이 일을 해서 부를 만들어서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그 부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로봇을 제작한 사람도, 구매한 사람도, 운용하는 사람도 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다 사람인데 내가 구매하고 내가 제조했고 내가 운용하고 있는데 이걸 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를 나눠줄까? 정부에서 그 부를 가져다가 강제로 뿌린다? 그거는 약간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저는 그래서 로봇이라는 것이 좀 제한적으로 사람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 심각한 얘기를 하네. 뭐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기름 뽑아서 국민들 일 안 해도 이 쭉쭉 지급해 주잖아요. 2022년 월드컵 때 봤다고 1인당 얼마씩 지급받는지. 그 나라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돈을 지급받더만. 정말 일 안 하고 노는 나라 카타르. 그런데 뭐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이 로봇이라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극단적이죠.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노조는 일단 파업하고 봅니다. 현대차에게 영업이익의 30% 내놔라 이러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임단에 타결을 했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 그래서 1인당 1억씩 받아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란봉투법에서 어떻게 보면 발현이 된 건데, 제조 현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 쪽은요 아직까지는 그래 모르겠어요.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왔으니까 그렇게 1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미세 공정에도 뭐 물론 로봇을 쓰지만 지금 현재 이런 정말 단순한 노동에서는 더더욱 로봇을 쓰기 쉽잖아요. 그래서 물류 현장, 물류센터라든지 제조산업 현장에서는 로봇이 지금 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로봇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로봇에도 분야들이 있잖아요. 완전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 바퀴가 달린 그냥 자율주행 로봇,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고, 워니골딩스처럼 로봇 손을 만든다든지, 로보티즈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서 엔비디아나 오픈 AI에 공급한다든지. 근데 지금 현재 로봇은 모두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휴머노이드나 사족보행 또는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감속기입니다. 이 감속기는 어떤 분야의 로봇이든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감속기 분야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을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그런 쪽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로봇주들 오늘 강세는 보였는데 사실 다음 주도 이어질 거예요. 왜냐면 아직 이 테마 내에서 순환매 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상승하지 못한 로봇주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로봇주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9월 첫째 주 굉장히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올렸던 요 한 주였는데, 다음 주도 이런 흐름들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9월 18일 연준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그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날 전까지는,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활발한 대응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매매해야 될 때고요. 수익을 많이 올리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멋진 수익을 올리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시는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 주말 푹 쉬시고, 이번 주 저와 함께 매매하신 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자, 김영훈 대표였습니다. 푹 쉬시고 저는 월요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